안녕하십니까. 도전자 홍용석입니다. 제가 소설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반려동물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반려동물 소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그렇게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도 뿔없는 사슴의 전 주인이 끝내 자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자 성질급한 사람은 좀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말끝에 소소한 뒤끝을 부렸다. 그가 비웃음 가득한 말투로 이렇게 쏘아붙였다. 반려동물이 사람만큼이나 사려 깊은 생각을 한다는 자네 말을 믿느니 내 차라리 세상 어딘가에 사람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닌 이상한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말을 믿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뿔없는 사슴의 전 주인은 그 은둔의 반인반수 얘기구나 하고 짐작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뿔없는 사슴의 전 주인도 들은 적이 있었던 것이다. 자, 이 얘기는요,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살아가는 은둔의 반인반수,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그 A라고 하겠습니다. 그 A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대목인데요. 이 A가 반인반수가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A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어느 순간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했습니다. 무한경쟁이 판치는 생존을 건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그래서 이긴 사람만이 살아남는, 도태된 사람은 바로 회사에서 밀려나는 그런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했고, 이제 그 직장의 환경이 그렇게 급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본인도 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직장이 사람이 생활하는 일터에서 약육강식이 판치는 정글로 변하니까 이 A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반인반수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A가 이제 반인반수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 A의 눈동자도 더불어서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사람의 것도 아니고 짐승의 것도 아닌 이상한 눈동자로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얘기에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연결돼서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아무리 소설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반인반수가 존재한다. 이런 존재가 세상에 어딘가에 있다. 이런 얘기를 독자님들께서 과연 호응해 줄 것이냐 하는 거죠. 공감해 주실 것이냐. 그래도 반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눈동자가 사람의 것도 아니고 짐승의 것도 아닌 이상한 눈동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독자님들께서 과연 거기에 공감하고 그런 이야기에 몰입하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이 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창작 소설의 이제 어려움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실화 소설이다.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써버리면 되겠죠. 있었던 그 사실 그대로를. 아니면 뭐 자전적 소설이다 하면 자기가 겪었던 일들, 또 자기가 느꼈던 생각들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 소설은, 제가 쓰는 이 소설은, 반려동물 소설은 순수한 창작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구의 얘기를 꾸며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또 지나치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꾸며내다 보면 사람이 이게 이제 좀 이상하게 말하면 이게 거짓말인 거죠. 이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형편없는 그냥 허풍으로, 거짓말 수준을 넘어서 아주 그냥 허황된 허풍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경우도 그런 경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뭐 반인반수까지는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인반수가 사람들을 떠나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반인반수니까. 뭐 우리 예전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걸 보더라도 뭐 반인반수 흔히 나오지 않습니까? 구미호나 반인반수 이런 존재들. 문제는 그 반인반수가 사람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닌 이상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독자님들께서 공감해 주실 거냐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반인반수하면 뭐 몸에 좀 털이 좀 나고 아니면 뭐 뿔이 좀 나고 아니면 손톱이나 발톱이 뭐 길다라든가 아니면 뭐 얼굴에 뭐 무슨 털이 났다든가 아니면 이상한 아니면 눈동자 같은 것도 뭐 하다못해 눈동자가 아주 빨갛다든가 이런 경우는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뭐 저도 간혹 봤습니다만은 이게 사람의 눈동자 같기도 하고 짐승의 눈동자 같기도 하고 근데 자세히 보면 또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것도 아니고 짐승의 것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눈동자. 그렇다고 이게 뭐 시뻘건 눈동자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 사람의 눈동자를 닮긴 했는데 자세히 보면 사람의 눈동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무슨 짐승의 눈동자냐? 그것도 아니다. 아주 세상에 없는 이상한 눈동자다. 이런 얘기를 과연 독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실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은둔의 반인 반수 눈동자가 시뻘겋다. 그러면 뭐 그러려니 그냥 이게 허구의 얘기니까요. 보통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그런 반인 반수 나오잖아요. 눈동자가 시뻘게 가지고 뭐 구미호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제가 쓰는 이 소설에 나오는 반인 반수의 눈동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것하고 비슷해요. 근데 뭐 시뻘겋다거나 뭐 새파랗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일반적인 눈동자 똑같이 일반 사람의 눈처럼 생겼는데 눈동자처럼 생겼는데 가만 보면 이게 눈동자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짐승의 눈동자냐? 그럼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이상한 세상에 없는 눈동자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독자님들이 그런 눈동자가 어디가 있단 말이냐? 그게 존재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게 공감이 안 돼버리면 스토리의 내용 전개에 몰입이 안 되면 이제 소설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 이 부분은 그렇더라도 일단 한번 이대로 가려고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제가 선구자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번 써야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소설을 쓸 때 그때는 조금 이런 얘기가 조금은 자연스럽겠죠. 이제 저는 처음으로 하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를 독자님들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조금 더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읽히겠죠. 자연스럽게 다가오겠죠. 그런 효과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저는 이대로 한번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